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걸 살펴보면서 19세기를 살펴봤죠.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해석하게 되고, 우리 19세기까지의 역사, 세계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느냐? 첫 번째는요, 초기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신항로 개척 이후 가격혁명이나 상업혁명을 거치고요. 이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이 모여있는 그 길드의 제약을 피해서 농촌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이 그 농촌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선대제라든지 매뉴팩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성장을 하는데, 우리 선대제는 한국사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어요. 선대제가 무엇이냐? 바로 상인이 농민에게 필요한 원료나 그 다음에 시설을 아예 공급해서 농민들은 생산하게끔만 하는 그런 제도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수공업, 공장제 수공업인 분업, 그리고 협업 같은 메뉴, 팩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하나하나 물꼬를 트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펴왔던 요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랑 다르게 이 구체적인 산업혁명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기계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나타난 산업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그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보면은 풍부한 무엇이 있어요? 바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하 자원이 바로 석탄이 되겠는데요. 아이고, 네, 여기서도 시리가 말을 안 듣죠. 네, 석탄이 있는데요. 풍부한 지하 자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넓은 식민지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아까 그 상인들이 농촌으로 들어갔댔잖아요. 이 농촌을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인클로저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바로 노동자가 돼서 이제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직물 공업으로 자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우리 무슨 혁명이 있었죠? 시민혁명이 있었죠. 우리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 같은 시민혁명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앞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영국의 그 산업혁명이 어떻게 됐느냐? 대표적으로 면직물 공업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해외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인도에서 이제 그 면직물이 들어오는데, 인도는 워낙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면직물이랑 경쟁하기 위해서 뭐가 발명되느냐? 바로 방적기. 방적기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아까 봤던 공장제 수공업이 아닌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보였던 여기에서는 공장제 기계농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장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력, 그리고 교통, 그리고 통신에 있어서도 크게 그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동력 혁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혁명 하면 기억나는 것, 제임스 와트가 뭘 개량을 하죠? 바로 증기기관을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이 기관을 개량을 하면서 이 동력을 가지고 앞서 살펴보았던 면직업, 그리고 그 다음에 제철업 같은 것들이 크게 발달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계속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교통혁명 같은 경우에는
증기기관차를 이제 발명했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 그 사진으로도 그 나와 있는 그 증기기관차가 바로 스티븐스가 이 증기기관차를 개량을 하면서 19세기에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KTX나 이런 게 당연하겠지만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이 증기기관차, 사람의 힘 또는 동물의 힘이 아니라 증기의 힘으로 몸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크게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제 철도나 운하가 많이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유선 전신, 그렇죠, 모스부호, 그래서 모스부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벨의 전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가 크게 확산이 됩니다. 그냥 그 영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영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가 전 이제 유럽으로 펼쳐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죠. 대표적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맨체스터나 리버풀을 중심으로 또는 런던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는 이쪽 가까이 넘어갔다가 이제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고 통일국가가 만들어진 이제 독일에게도 이제 두 번째 흐름이 넘어가게 되면서 전 유럽으로 이 산업화의 흐름이 넘어가게 된다. 영국에서는 이제 미국으로까지 넘어가게 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렇다면 이 산업화가 가져다 준 좋은 것들도 많아요. 맞죠? 아무래도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동력을 크게 줄여줬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제적 이거에 대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문제도 가지고 오게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도시화가 되겠죠. 도시화, 인구가 증가하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넘어오는 그런 사회의 변화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자본가, 전문직 종사자, 부유한 평민층 같은 귀족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그리고 이런 중간 계급이 성장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자본을 축적을 하면서 어디에 참여를 하게 될까요?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시민혁명 일어나고 뭐 그 귀족과 뭐 평민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던 게 다양한 계급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다 보니 당연히 도시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작업 환경 열악합니다.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은 있기도 하고요. 아동 노동 또는 인구 과밀, 그리고 또는 위생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아이들이 석탄을 나르는 모습들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위에서는 이 새롭게 성장한 계층들, 아래에서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매뉴팩처의 철학, 그 다음에 아동 실태 보고서 같은 글을 살펴보아도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또는 바쁘면 저녁 9시까지 일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하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제 하나하나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움직임이 바로 기계 파괴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다르게 얘기하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계를 모든 이 노동의 문제, 이런 장시간 저임금 노동, 아동 노동의 문제의 원인이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어 라고 하면서 기계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이제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동 조합을 결성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노동자의 참정권 운동, 우리 그 뭐 차티스트 운동 같은 그런 운동들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공장법이 만들어져서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바로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빈부의 격차, 뭐 계급의 격차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을 주장을 하는 사회주의가 등장을 하는데, 초기에는 공상적 사회주의, 두 번째는 과학적 사회주의로 이제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칼 마르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제 계급 간의 투쟁을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산업혁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업혁명, 오늘의 주제가 바로 산업혁명이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그렇죠.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영국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뭐 자원이 많다거나, 그 다음에 식민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력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 안정까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죠. 대표적인 게 뭐 방적기라든지 또는 증기기관 같은 것들이 발명이 됩니다. 그럼 뭐 기관차도 있고요, 뭐 전신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발달이 되다가 이게 퍼지게 되는 거죠. 어디로? 유럽,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네, 이 산업의 혁명의 흐름이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하니까 이 산업혁명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사회의 문제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더라. 대표적인 게 뭐 도시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을 해요? 바로 사회주의가 등장하는 그런 흐름. 물론 뭐 공장법도 있고요, 뭐 노동조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큐에서 한 장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요약을 한번 해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대주제 5로 넘어갑니다. 대주제 5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오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